손흥민 플러스 토트넘 굿바이. 이정료 영원 매각 3인.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될까? 그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결별이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영국 TVR 풋볼은 6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 측의 새로운 계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손흥민 캠프는 토트넘이 급격한 유턴을 결정했다는데 충격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과 이야기하던 재계약 협상을 철회했고 단순히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이란 이야기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만료된다. 1년이 늘어나도 2026년 여름이면 끝을 맞게 된다. TVR 풋볼은 토트넘은 새로운 계약 체결과 관련해 손흥민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내년 여름에 만료 예정인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 토트넘에서 10년 가까이 활약한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미 대체자도 점 찍은 모양새다. 2007년생 마이키 무어가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성장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의 2004년생 제이미 기튼스도 토트넘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R 풋볼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장기적인 대체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 기튼스의 이적료로 5천만 파운드, 약 899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윙어 교체에 따른 비용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을 건네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무어가 구단 수뇌부에 깊은 인상을 남길 만큼 물밑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은 이제 기정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이미 지난 여름부터 디 애슬레틱을 중심으로 토트넘이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란 소식이 쏟아졌고 지난 4일엔 텔레그래프도 같은 이야기를 내놨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에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다음 시즌에도 그가 클럽의 미래를 바치게 할 것이다. 양측은 2021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7개월 후 만료된다. 그러나 토트넘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손흥민의 동의도 필요 없는 조항이다. 즉 2025에서 2026 시즌 동행 여부를 토트넘 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계약 연장 조항에서는 일반적인 일이긴 하지만 9년 넘게 토트넘에 헌신해온 손흥민으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옵션을 발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즉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 약 393억 원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한 뒤 10년을 넘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다음 미래는 알 수 없다. 손흥민의 나이와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계산적인 면모를 고려하면 일단 한 시즌만 더 함께한 뒤 마지막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이 내년 여름 이적료를 남기고 떠나거나 2026년에 자유계약 FA 신분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그래도 손흥민을 불러주는 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뭐래도 그는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이기 때문.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18경기에 출전해 165골 87도움을 기록 중이며 프리미어리그 PL 통산 득점 순위 19위 123골에 올라 있다. 2015년 그가 PL에 데뷔한 이후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해리 케인과 모하메드 살라, 제이미 바디 3명뿐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PL 35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터뜨렸다. 올 시즌엔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7경기에서 3골 3도움으로 여전한 실력을 자랑 중이다. 만약 손흥민이 공짜로 시장에 풀린다면 충분히 매력있는 매물이 될 수 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이적료가 없는 만큼 연봉만 맞춰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혹은 토트넘이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 2025년 여름에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하드 태클도 7일 토트넘은 손흥민이 2026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면 내년 여름 적절한 이적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손흥민이 내년 여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징후는 분명하다. 토트넘이 정말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그의 실력을 고려할 때 약간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하면 구혼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팀들이 그와 계약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영국의 거물 구단들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 팀들도 뛰어들 수 있다. 물론 중동팀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손흥민이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뜻. 앞서 스페인 제일 나시오날도 손흥민이 갈 팀은 많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매체는 PL팀들이 손흥민을 놓고 싸우고 있다. 그에겐 새로운 구단을 찾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톤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많은 팀이 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라고 주장했다. EU 튀르키예 이적. 후퇴 아니었다. 이적 시장 뒤집던 FW. 멀티골로 토트넘 격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뒤집고 튀르키예행을 선택했던 빅터 오시멘.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갈라타사라이는 8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네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토트넘 후스퍼에 3대2로 승리했다. 이로써 갈라타사라이는 3승 1무, 승점 10점로 3위. 토트넘은 3승 1패, 승점 9점로 7위를 기록했다. UEL에서 3연승을 달리던 토트넘이었지만 갈라타사라이는 강했다.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 마우로 이카르디, 드리스 메르텐스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앞세워 토트넘의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선제골을 기록한 갈라타사라이였다. 전반 6분 유누스 악균이 박스 바깥에서 벼락 같은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망을 가르며 1대0으로 앞서 나갔다. 그러나 토트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반 18분 신성 휜랭크셔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다. 토트넘의 기세를 완전히 꺾은 갈라타사라이였다. 주인공은 오시멘. 전반 31분 토트넘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렸는데 라두 드라구신이 소유권을 빼앗겼다. 순간 오시멘이 문전으로 침투했고 패스를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다. 오시멘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돋보인 순간이었다. 불과 7분 만에 오시멘이 다시 한번 날았다. 전반 38분 메르텐스가 박스 바깥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는 오시멘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오시멘은 수비를 뚫고 침착한 터치 한 번으로 또 다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다. 순식간에 멀티골을 완성하며 격차를 3대1로 벌렸다.
이후 토트넘은 후반 25분 도미닉 솔랑케가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의 신호탄을 쏘았지만 거기까지였다.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3대2 승리로 끝났다. 튀르키예로 이적한 후에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자랑한 오시멘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풍모에 따르면 오시멘은 2골, 기회 창출 1회, 유효 슈팅 5회, 터치 31회, 박스 안터치 10회, 공격 지역 패스 2회 등을 기록했다. 매체는 오시멘의 메르텐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9.1점을 부여 활약상을 인정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뒤흔들던 오시멘이었다. 당초 오시멘은 나폴리에서 더 큰 무대로의 이적을 원했다. 이에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나폴리에서 뛸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사실상 이적을 선언했다. 오시멘은 이적 시장 내내 첼시, 아스널과 진하게 연결됐다. 그러나 오시멘은 거액의 연봉을 요구했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첼시와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됐다. 결국 오시멘의 선택은 갈라타사라이 임대였다. 튀르키예 리그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하나 유럽 5대 리그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었던 오시멘이었기에 아쉬운 선택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오시멘은 실력으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시멘은 리그와 컵대회 포함 8경기 6골 3도움을 올리며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다. 3리게 팀이야 얼굴값 못하는 베리발. 엑스맨이 된 드라구신 손흥민 45분 토트넘. 갈라타사라이의 2대3 패배. 토트넘은 8일 한국 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 레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튀르키예 절대 강호 갈라타사라이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2대3으로 패했다. 앞서 카라바흐 3대0승, 페렌츠바로시 2대1승, 알크마르 1대0승을 상대로 UEL 3연승을 질주하던 토트넘은 첫 패배를 당하며 선두권에서 7위로 순위가 추락했다. UEL 리그 페이지에선 총 8경기를 치러 1에서 8위가 16강에 직행하고 9에서 24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주말 리그 경기에 대비해 튀르키예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주장 손흥민과 윙어 브레넌 존슨과 함께 18세 신성 윌 랭크셔를 3톱으로 배치했다.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수마와 함께 스웨덴 꽃미남 루카스 베리발이 3미드를 꾸렸고 페드로 포로, 라두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아치 그레이가 포백을 구성했다. 프레이저 포스터가 골문을 지켰다. 도미닉 솔란케, 데얀 쿨루셉스키, 파페 마타르사르, 호드리고 벤탄쿠르, 데스티니 우도기는 벤치 대기했다. 전반 6분 만에 유누스 아크균에게 던더골을 허용하며 리드를 빼앗긴 토트넘은 18분 랭크셔의 깜짝 데뷔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손흥민의 왼쪽 돌파에서 시작된 공격. 공을 잡은 그레이가 박스 우측을 향해 영리한 공간 패스를 찔렀고 이를 존슨이 잡아두지 않고 논스톱으로 반대편의 랭크셔에게 연결했다. 랭크셔는 골문을 향해 침착하게 골을 작성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역전을 향해 힘을 집중시켜야 할 때 베리발의 계속된 패스미스와 수비진의 안일한 대처로 위기를 자초했다. 전반 31분과 39분 수비진이 빅터 오시멘을 2번이나 놓치면서 연속골을 헌납했다. 베리발은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66분 동안 단 24번볼을 만졌고 패스 성공률은 61%, 11회 성공에 그쳤다.
공 소유권을 잃은 횟수가 패스 성공 횟수와 동일했다. 드라구시는 수비진의 오게티였다. 드라구시는 전반 31분 수비 위험 지역에서 어설픈 볼 처리로 상대에게 공을 빼앗겼고 이를 오시맨이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했다.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크로스를 받으러 달려오는 오시맨을 완벽히 놓쳤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이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았다. 측면에서 고립됐던 손흥민은 슈팅이나 키패스, 드리블 성공 없이 하프타임에 쿨루셉스키와 교체돼 나왔다. 지난 에스턴 빌라전에서 55분을 뛴 손흥민은 꾸준한 출전으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프타임에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를 투입하며 일찌감치 승부수를 띄운 토트넘은 후반 15분 랭크셔가 지나친 열정으로 반칙을 범해 누적 경고로 퇴장을 당하면서 자멸했다. 후반 교체 투입한 솔랑케가 후반 24분 만회골을 넣으며 갈라타사라이를 압박했지만 추가 득점 없이 그대로 2대3으로 패했다. 부상 중인 미키 판더 펜의 대체자인 드라구시는 양팀을 통틀어 가장 낮은 평점 5.8점 소파스코어를 받았다. 베리발이 그 다음으로 낮은 6.1점이었다. 토트넘은 오는 11홈에서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과 EPL 11라운드를 치른다.